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린이 독서 교실을 운영하며 어린이들과 함께 지낸 얘기들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 김소영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 어린이들을 깍듯하게 대접한다는 김소영 작가는 100여 년 전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올려다보라고 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어른입니다. 김소영 작가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 어린이에게 필요한 어른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아가고 나아지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김소영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소영 작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어린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겪은 얘기를 또 책으로 써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조금 우리 작가님만 갖고 있는 원칙 같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원칙이라기보다는 마음가짐이니까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어린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다만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를 만날 때는 그런 막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고객을 응대한다는 마음으로. 고객이다. 네, 제가 농담처럼 친구들한테는 우리 10살 고객님께서 말씀하셨다, 12살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와 어린이의 정확한 관계는, 물론 수업료는 부모님이 내주시겠지만, 어린이는 책을 읽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독서 교실에 오는 거고, 저는 그 요구에 맞추어서 좋은 책을 골라주고 또 같이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필요한 배경 지식을 알려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역할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는 저에게는 클라이언트들이기 때문에 대할 때 막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어느 정도는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거리를 좀 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상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막 친해지면? 너무 예쁘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좀 이렇게 볼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 너무 만지고 싶어서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싶고. 네, 특히 볼 너무 만지고 싶죠. 예, 네. 그렇지만 정말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저는 어린이들하고는 스킨십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는 물론 사랑해서 우러나는 거고 너무 안전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것이 어린이에게는 어떨지, 만약에 상대가 어른이었어도 제가 너무 좋아서 우리 고객님이 너무 좋아서 껴안거나 볼을 만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어린이들 이렇게 막 유아원 가고 이런 아이들 볼 때 너무 예뻐서 말은 한두 마디씩 건네지만은 요즘은 이제 아이들도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절대로 아이들 함부로 허락받지 않은 상황에서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은 이런 모든 어린이에 대해서 쓰다듬고 귀여워하고 하는 것은 모두 선의이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것이 잘못되면 원하지 않는 접촉이나 어른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 봐 그런 점을 특별히 좀 조심을 하는 편이에요. 지적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한 공간에 있는데. 근데 제가 늘 비유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커다란 비눗방울 속에 들어가 있고 어린이도 자기 비눗방울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가끔은 이제 이 비눗방울이 터질 때도 있어요. 당연히 사람이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어린이들이 눈이 많이 온 날 이제 독서교실에 오면 온 데가 다 젖어서 오거든요. 신발이고 눈이고. 왜냐하면 우산은 있지만 그렇죠. 다 눈싸움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럼 좀 닦아주기도 하고 해야죠. 그걸 닦아주기도 해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2, 3주 못 왔다가 온 어린이가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 사이도 없이 어린이가 저를 꽉 껴안아 버리거든요. 선생님 안아주세요. 이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도 하고. 또
정말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뭔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민을 상담하는 어떤 고학년이나 사춘기 어린이들한테는 저도 모르게 어깨도 두드려주게 되고 안아주게 돼요. 근데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원래는 이만큼 떨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존댓말을 꼭 쓰신다거나 겉옷도 시중 서비스도 해주신다거나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아마 어린이들을 어떤 아까 뭐 고객으로 어제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인격체로 대우하기 때문이 아닌가. 사실 존댓말은 이제 처음 보는 어린이한테는 존댓말을 쓰고 그러니까 타인이니까 이제 독서교실에서는 어떤 관계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좀비법이 이제 되는데요. 외투 이야기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겉옷 뭐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 가면 딱 받아서 걸어주는 것처럼 그거 해주시는 거죠? 네, 그것하고 이제 고객님 가실 때 마찬가지로 이제 입기 편하게 옷을 드리는 거. 그게 저의 특별 서비스인데요. 다른 것보다 제가 늘 어린이들에게 어디 가서 이런 대접 받게 되면 맨날 받았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해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나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준 것처럼 너도 나중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선생님이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거 알죠?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책 속에 어린이라는 세계 책 속에 또 등장한 그 주인공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 얘기가 쓰여진 거 보고 뭐라고 혹시 너무 좋아하죠. 좋아해요. 어린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번 책 어떤 어른에서도 이제 그 어린이들 일화들이 나오는데 초미의 관심사는 내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안 나오는 친구들은 조금 서운해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은 아니어도 제가 잡지나 뭐 이런 데다 기고할 때 이제 어린이들 일화를 많이 쓰는데 꼭 미리 허락을 받거든요. 선생님이 이 얘기 책에 써도 될까? 그럼 제발 쓰래요. 근데 그리고 제발 본명으로 써달라고 자기 이름이 인쇄되게. 네. 근데 저는 그걸 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의 사생활의 영역이고 또 실제 어린이로 그려져 버리면 이게 어린이를 귀여운 존재로 소비하기가 쉽기 때문에 캐릭터가 그럴 되면 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어떤 일화를 보면 이거 내 얘기다 하는 어린이들이 다 알고 이거 누가 그때 했던 이야기인데 이런 건 알기 때문에 선생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꾸며내지 않았다라는 것만큼은 그거는 저희 독서교실 어린이들이 보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그 방금 잠깐 얘기는 하셨지만 어린이라는 세계의 후속작인 셈이에요. 어떤 어른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글 쓰면서 나는 스스로 어떤 어른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어린이라는 세계를 쓴 게 어떻게 보면 이 에세이라는 것이 원고를 쓰는 기간보다 생각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나이가 들고 어떤 일을 경험하고 실패하고 또 성공도 해보고 하는 인생이 담겨있는 갈래이기 때문에 어린이라는 세계를 쓰고 나서는 이제는 더는 쓸 얘기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또 한 10년, 20년은 있어야 이야기거리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대로 제가 전국에서 제 어린이라는 세계가 이제 한 도시 한 책이나 뭐 우리 도서관 한 책 하는 식으로 선정이 많이 되어서 그 덕분에 제가 전국 여행을 하다시피 강연을 많이 다녔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책을 쓸 때의 진실이었고 지금도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많이 알고 썼어야 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기도 했고 현장의 목소리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듣게 됐고 되게 다각도에서 어린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은 사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배움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난 거죠. 이제 그렇게 되었다면 그 이후 성장한 내용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독자분들이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책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바로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떤 어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 세상에. 어떤 어른이 필요할까요? 저는 어떤 어른이 되는 게 좋을까요?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네. 제가 이제 그런 포스트잇에 질문을 써주시면 되도록 그걸 다 집에 가져오거든요. 네. 그리고 사인 받을 때도 포스트잇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그것도 다 갖고 와요. 저도 만난 분들이니까. 근데 다시 봐도 늘 그 어떤 어른이 좋은 어른일까요? 이런 관련된 질문들을 제일 많이 주셔서 그건 사실 저도 정답을 갖고 있는 게 물론 아니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뭐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따라 아니면 어린이가 처해 있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어른의 역할은 언제나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라진다기보다 어느 부분인가를 꺼내서 어린이를 도와야겠죠.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정답이 무엇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럴 때는 어떤 어른이 필요할까, 저럴 때는 어떤 어른이 필요할까를 좀 독자분들이랑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좀 배우고 싶고. 그럼 역할에 네. 따라서 좀 필요한 어른이 다 다른 셈이기는 하지만 그럼 궁극적으로 좀 어떤 어른이 좀 바람직한 어른인지 이 얘기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배워가는 어른이 제일 좋은 어른인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초, 중 등 시절 그리고 대학에 다니면서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어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곤 하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배울 것이 계속 있는데 그건 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나은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새로운 논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들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회 구성, 저 자신이 좋은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를테면 저는 어린이랑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무엇이든지 최신의 논의가 무엇인지 뭐 책의 쓸모에 대해서부터 어떤 정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 다양성에 대한 논의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야말로 가장 최신의 논의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거기에 어린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보태는 사람이 되어야 얼른 어린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서 네. 이 어린이들이 살아갈 5년 후, 7년 후, 8년 후의 시대에 또 좋은 사회 구성원이 될 거라고 믿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계속 배워가는 어른, 더 나아가는 어른이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네요. 그 네, 중고등학교 어려워요. 뭐 네. 대학 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어른 되면 공부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문제집 안 풀잖아요. 그걸로 시험을 안 보니. 네, 저는 그걸로 어린이들에게 늘 자랑을 합니다. 근데 김소영 작가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잊혀지는 어른이 되고 싶다. 그건 제 개인적인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잊혀지는 어른이요? 아니 훌륭한 어른은 두고두고 어린이들 마음속에 남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독서교실 어린이들이 나중에 저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들에게 말 그대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중하게 또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다정하게 대해주고 싶어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살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제가 해준 대접은 아주 당연한 것이 되고 어디에서나 그런 존중을 받고 본인이 그런 존중을 또 실행하기도 하고 사회 전체가 시민들끼리도 어른과 어른끼리도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또 사랑스럽게 서로를 대하는 친절한 사회가 되면 그때쯤에는 제가 해주었던 행동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까마득하게 가물가물해지겠죠. 저는 그런 세상에서
저 어린이들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린이들에게 기억나지 않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이 해준 건 특별한 게 아니었어. 네, 나중에 너네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야. 얼핏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그렇게 다 잊혀지면 사람이 서운한 법인데 옛날에 이제 독서교실 10년 넘게 하셨으니까 이제 어른이 된 네. 성인이 된 그런 제자들 네, 있죠. 잊지 네. 않고 찾아오는 제자가 혹시 있나요? 그럼요. 네. 아니 그럼 이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잊어버려야지. 되게 재미있게도 네. 저는 중학생까지만 수업을 하는데 네. 이제 뭐 진로 결정하고 이럴 때 뭐 부모님이랑 말이 안 통할 때 청소년인 저의 고객님들도 네. 예,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막 연락을 주는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 때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어가지고 제가 잔소리를 했는데 막 먹어야 된다고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사진 보내는 친구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지만 저한테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모습, 5학년 때 모습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어른들이 어른이 된 어린이인 거예요. 예. 그렇겠죠. 근데 사실 예. 저도 어른이 뭐 된 지 맞아요. 한참 됐지만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초등학교 시절 맞아요. 어린이 같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어른 안에 어린이가 있다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그 어린이인 어린이가 있고 청소년이 된 어린이가 있고 어른이 된 어린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였다는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 안에 어린이 다 있다.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사실 어디 가서 울보 떼쟁이 어린이들을 보았을 때 나는 모르지만 나도 옛날에 저랬겠지 하는 생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막 불친절한 어떤 뭐 버스 기사님이나 혹시 서운하게 하는 기사님들이나 그렇게 있으면 저 기사님은 어린이였을 때 어떤 어린이였을까 생각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 저 자신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이쪽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좀 이거는 이제 조금 그 기술적인 측면이긴 합니다만 아이들을 대할 때도 이렇게 네. 좀 뭐 밝고 명랑하고 이런 아이들을 대할 때는 좀 편한데 네. 조금 내성적이고 말없고 이런 아이들 대할 때는 좀 어렵잖아요. 작가님도 제일 그러시죠. 힘들죠. 네. 예, 어떻게 이런 아이들은 대해야 될까요? 수업 때 이제 말수가 적은 어린이를 대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대목인데 네. 1대1로 대화를 나눌 때도 물론 그렇지만 이제 그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살펴서 대처하기가 그래도 수월한데 이제 여럿이 같이 수업을 할 때 한 어린이만 유난히 말이 없으면 수업하는 내내 저도 막 눈길이 가고 마음이 쓰이죠. 그렇다고 먼저 이제 대답을 해봐라 말할 기회를 주면 또 그런 친구들은 또 물러서기도 하고 좀 그런 거에 부담을 느끼게 공포처럼 네, 느끼기도 할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수가 적은 어린이들이 생각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말수가 적다라는 것은 이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외향적으로 그러니까 말하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해요. 네. 답을 물으면서도 일단 손을 들고 맞아요. 일단 손부터 들어요. 네, 그리고 말을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찌하면 또 되게 답으로 또 가요. 생각을 말하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보다 말수가 적고 좀 내향적인 친구들은 말할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좀 안배를 하는 편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말이 적었던 어린이는 앞에 발표한 애랑 생각이 똑같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예, 좀 속도의 차이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속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똑같으면 똑같아도 되니까 너의 목소리로도 듣고 싶다. 선생님은 한 번 더 말해 똑같은 이야기라도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해도 된다고 제가 막 장난처럼 이야기하는데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막상 어린이들이 완전히 똑같은 답은 또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네.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일부러 먼저 쓸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발표하게 하는 식으로 예, 속도를 좀 맞추기도 해요. 그러네요. 예.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네요. 네, 그래서 예. 쓰기 준비가 되었고 그걸로 발표를 하는 거라면 이제 말수와 상관없이 네.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어른이라는 이 김소영 작가님의 책에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어른들이 네.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단지 실존 인물들이신 거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웃 어른의 역할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어린이들한테 그게 굉장히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네. 누가 어린이를 싫어하고 누가 어린이를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오. 왜냐하면 당사자니까. 느끼죠. 본능적으로 느끼죠. 아, 이 가게에서는 환영받는다. 이 가게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를 되게 잘 알아서 재미있게도 이제 저희 동네 어린이들도 이제 특정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엄마나 뭐 그런 이모나 이렇게 모여서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도 네네. 왠지 느낌이 안 그런지 어린이들이 거긴 잘 들락거리지 않아요. 아, 네. 저 여기 좀 무서워. 네, 이런 거 그런데 있어요. 좀 떨어져 네. 있는 동네 마트는 거기는 계산원 분들도 그렇고 그 마트에 물건 진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되게 어린이들한테도 잘 대해주시거든요. 네. 그럼 내 돈 거기만 들락거리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예. 다 아는 거죠. 다 누울 때 보고 그럼요. 발 뻗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요즘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남의 삶을 구경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네. 다른 집 어른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또 텔레비전이나 다양한 영상에서 나오는 어른들도 평범한 사람들인 경우가 별로 없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웃에서 만날 수 있는 동네 어른도 중요하고 또 우연히 버스나 뭐 지하철에서 마주치게 되는 어떤 어른도 되게 어린이에게는 큰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른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세상을 보는 거고, 네. 그렇죠. 그 시선으로 또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고, 네. 그게 바로 또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늘 이제 드리는 말씀이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네.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대하는 방식이 몇 년만 지나도 우리가 사회로부터 대접받는 방식이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린이에게 너는 어리니까 이런 거는 몰라도 돼 라든가 어린이는 여기에 출입하면 안 돼 라든가 어린이는 막 운전자들을 놀래키려고 일부러 나쁜 장난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어른들의 편견을 보고 자란 어린이라면 당연히 이후에 어른이 되었을 때 약자는 그냥 차별해도 돼, 배제해도 돼, 뭐 그런 식으로 남의 사정을 살피기보다 겉모습만 살피는 사람으로 되겠죠. 미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되게 빨리 오거든요. 4학년이었던 친구가 직장인이 된 걸 보면서 세월이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어린이를 새로운 시대의 시민으로 잘 대접해야 제가 늙었을 때 네. 저의 노후에 그러니까 제가 대접받으려면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 안에서 합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김소영 작가님이 그런 제언을 하셨어요. 어린이 전시관을 따로 둘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전시관을 네. 좀 뒀으면 좋겠다. 이거 사실 배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린이 박물관이나 어린이 예. 미술관 이런 곳들이 있어요. 저는 그곳이 필요 없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각자 자기의 어떤 수준에 맞게 특히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보고 만지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 전용 박물관, 어린이 전용 미술관 이런 데서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게 필요하고 좋은 발전된 모습인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어른 관람객들을 위한 장소는 왠지 어린이를 꺼려하는 듯한 분위기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네. 이를테면 공공도서관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일반 자료실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어린이들은 어린이 자료실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게 너네들은 저기 가서 따로 그렇죠. 놀아라 이런 의미로. 네. 하지만 어린이 독자도 어. 어른 책을 보고 싶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예. 책이라는 것, 그러니까 책들 사이를 거닐고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네네.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면 옛날 유물을 유심히 보면서 즐거워하는 어른들이 있구나. 어른들도 이런 걸 감상하는구나. 아름다운 그림을 보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한참을 저 앞에 서 있는 어른들. 그 어른들과 함께 그림을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한 문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공간은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것인 것이지 모두를 위한 공간과 분리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네요. 배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정한 배려인지에 대해서 네.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린이에게도 이런 어른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네. 좋은 어른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는 어떤 어른이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 글을 쓰기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이번 책에서 그런 내용을 쓰기 전만 하더라도 나에게 어른이 될 만한 어른은 누가 있나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큰 어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존경받을 만한 어른, 나의 롤모델이 될 만한 어른은 어떤 분이 계신가.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미 제가 어른인데 네. 롤모델을 또 다른 어른에게 이제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걸. 그래서 일단은 저 스스로가 좋은 어른이 되는 게 우선이다. 저에게 필요한 어른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대의 어른이란 또 나이나 성별이나 그 사람의 생활하는 방식과 상관없이 서로가 존중해주는 어른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어른, 혹은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어른, 필요할 때 연대할 수 있는 어른, 그런 어른들이 서로에게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아닙니다. 네. 그런 어른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어린이들과 공존하면서 우리 최선의 어른이 되려고 좀 노력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서교실 운영자이자 작가인 김소영 씨였습니다.